아,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아, 여기 국립현대 미술관 쪽으로 왔는데 실은 제가 여기가 서울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뒤로 이제 경복궁 보이고. 이렇게 놀러 나오신 분들도 좀 보이고요. 네, 저희 오늘 종친부 있는 곳에서 오늘 작가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런 곳을 우리가 그냥 좀 쉽게 지나치기가 쉬운데 의미를 알고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곳이죠. 여기서 기다릴게요. 아이고, 선생님 저기 오시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요. 아유, 네, 오랜만에 봬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저 잘 지내셨죠? 날씨 좋아요. 그러니까요. 북악산도 너무 잘 보이고. 저건 인왕산이에요. 아, 일왕산이에요? 예. 저 북악산. Children outside all are laughing under perfect skies, the shapes and patterns in the season make me feel alive. I wanna shout it from the rooftop and tell the world that I was blind, but now I see what's right in front of me. It's a beautiful world I see. Everything's differently. It's a beautiful world I see. These moments are changing me. When I look at the sky, I see the reason why. 그럼 저희 이제 좀 걸으면서 오늘 사실 종로 주위 쫙 볼 건데 예, 예. 여기 국립현대미술관이잖아요. 예, 예, 일단, 예, 서울관에 이렇게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 걸으면서 예, 예. 얘기해요. 그럴까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요. 지금 보니까. 선생님 예. 이번에 나온 책이 예, 사진 작가신데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예. 넣으셨다면서요? 스마트폰으로 재밌었어. 찍었죠. 아,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도 좋아가지고 좋아도 너무 좋죠.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요. 예. 특별히 그냥 그래도 이렇게 넣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이제 사진을 네.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진 작가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책에 들어갈 사진을 찍는데 나 말고도 이제 일반인들이 그 장소로 갈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쵸. 사진을 찍을 거고. 네. 그러니까 나는 폼 잡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여러분은 공간을 즐기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카메라라는 것이 일종의 네. 수단인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뭐 이런 메시지. 우리 한국인들은 일종의 또 장비병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정말 렌즈 이따만한 거 들고 그거. 다니시는 분들. 안 써요. 그다음에 그거 산 다음에는 그러니까 폼 잡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정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히말라야 맞습니다. 등반할 것 같은 고어텍스에다가 막 저 뒷동산 올라가는데 히말라야 가는 수준의 옷 입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네, 너무 많아서 오늘 사실 하루 동안 저희가 이것저것 다니면서 우리 저희 윤강 선생님께서 사진 찍어주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또 내가 오늘은 제대로 된 거 가져왔어. 제대로 된 카메라. 제대로 된 카메라 가져왔어. 찍어드릴까? 아, 네. 네,
선생님 찍어주신 아, 사진. 그럼요. 내가 이거 자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사진 작가분들은 그러니까. 또 사진 잘 안 찍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찍어드릴게. 아, 지금 찍어주시는 거. 그럼.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면 안 될 아니, 것 생각나면 나 바로 해야지. 같지? 막 너무 그렇게 들이대시니까. 건물이 저기 국립현대 자주 오시죠, 선생님? 예, 여기는 네. 정말 자주 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랑한다는 건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네. 뭐 어딘들 사람들이 못 가겠어요. 나는 여기를 좋아해. 여기 자주 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나는 이 공간을 사랑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여기는 다시 찾아도 좋은 곳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다시 찾아도 좋고. 예. 이 공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선생님, 그럼 네. 저희 이 사랑하는 공간 공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그럴까요? 국립현대미술관 서. 아, 여기 아트북도 있네. 아, 이 서점 굉장히 미술책. 매력적인 그 아. 서점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미술책만 아, 주로 다루고 네. 있는 그 책인 서점인데요. 미술책만 있었구나. 절에 그 붙어 있는 시부도 같은 아. 그런 느낌인데. 아, 이게 박찬경 씨 작품인가 봐요. 예, 예. 박찬욱 씨 동생분. 예. 그렇죠. 원래 미술하시잖아요. 예. 이제 절에 그려진 그림이라는데 아, 부처가 열반을 했어. 네. 근데 그거를 보고 동물들이 슬퍼하는 모습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토끼도 있고 무슨 뭐 원숭이도 원숭이도 있고 뱀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네. 그 부처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제 이런 아이고, 짐승들의 그러네. 어떤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네. 막 네. 울고 두꺼비도 울고. 예.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걸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 주변의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낱개 사물로 이렇게 치환됐을 때 아.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이렇게 그러네. 주는 거예요. 응? 네. 사람도 오네. 네, 사람들. 바위도 울어요. 그러네. 그치, 왜 안 울겠어? 바위도 울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네. 슬픔의 공동체. 근데 선생님, 예. 그 사실 사람들이 예. 야 지금 죽인다 여기. 참, 너무 당황했어요 지금. 예. 내가 한때 사진가였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죽인다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어. 예. 아니
근데 선생님, 이렇게 우리가 예술이나 미학이나 아름다움이나 이런 얘기할 때, 야, 그건 너무 그 팔자 좋은 소리지, 너무 사치스러운 생각 아니냐, 예술. 막 이런 사실 반론도 있거든요. 있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는 예술을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매우 가난하거든. 정말이야. 가난하고 그렇게 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게. 근데 되게 여유 있어 보이세요. 이거 그렇게 그래. 보일 뿐이지. 그렇게 보일 뿐?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삶의 무게는 난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뭐 여유가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폭폭하기 때문에 더욱더 예술적 관심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혹은 그것에 주는 위안에 더 기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그게 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우리 만화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이 나오냐. 그렇지, 돈이 나오냐. 그게 돈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어. 돈이 안 나오는 일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골똘하게 할까? 오랫동안 이렇게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월이 지나면 것이 또 다른 위안으로 온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건 어떻게든지 어쨌든 생존을 위해 사는 건 살아요. 이것도 참 배부른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정작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라고 하는 지점에 결국 예술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예술은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하다고 봐요. 예. 네. 우리의 삶이 정말 만족스럽다면 너무나 행복하다면 예술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게 예술을 통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도서관 가는데요. 선생님 네. 평소에 도서관 많이 다니세요? 가지는 않지만 도서관을 많이는 들어가 봤죠. 전국의 도서관을 다. 네. 근데 전국의 도서관에 공통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같이 멋있질 않아. 쾌적하지도 않고. 그렇죠. 네, 사실. 네. 게다가 더욱 화나는 건 뭐냐면은 수험생의 공부방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게 가장 도서관을 가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가는 도서관 선생님이 추천하신 도서관이잖아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으니까. 어떤 도서관? 여기는 이제 네. 디자인 관련 책들, 예술 디자인 관련 라이브러리. 예. 네, 그렇죠. 예. 책만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비치한 그 전문 도서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아, 공간이 너무 아름다운데 책도 많아. 그럼 저는 거의 드림하우스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제가 커지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디자인 라이브러리인데 아, 멋있다. 이거 한옥이네요. 한옥이 있었던 갤러리죠. 그거를 이제 또 개조를 해가지고 예. 도서관을 만든 건데 너무 예쁘다. 어쨌든 매우 네. 독특한 도서관이고요. 오, 선생님 한번 들어가 네, 봐요. 한번 가볼까요? 네. 서울에도 이런 도서관이 있다는 것이 이제 정말 놀라운 뜻이에요. 디자인 라이브러리. 이게 디자인 관련된 책들 이렇게 다 전시되어 있고. 그렇죠. 라이프 잡지도 있네요. 이 도서관의 아주 자랑거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라이프가 전권이 다 비치가 돼 있어요. 어릴 때 라이프가 없는 사람들은 없었고. 그렇죠. 저희 집에도 있었습니다, 라이프. 굉장히 네. 상징적인 그 잡지. 전권. 전권이 여기 다 있어요. 와. 한번 들어가면서 예, 예. 더 볼까요, 선생님? 네.
제가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책을 많이 쓰셨단 예, 말이에요. 예. 저는 선생님 책 중에 이제 처음 읽었던 게 음. 생활명품 산책이에요. 예, 예.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통 명품이라고 하면 뭐 프라다, 샤넬 뭐 이런 거 보통 메스 이런 거 생각하는데 선생님 책에서 꽃간장 막 이런 게 나오고 무슨 골뱅이 집이 나오고 뭐 스텝은 손톱깎이 막 이런 게 나와서 와 그래 이런 게 명품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약간 각성 같은 게 왔었거든요. 어떤 책 쓰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뭐 책도 워낙 많이 쓰시고 했으니까. 생활명품은 그대로 말 그대로 약간 내 오랜 저작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제 생각의 출발은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물건, 그러니까 인간이 물건을 쓰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네. 산다는 건 물건과 같이 산다는 게 이제 그게 숙명 같은 거죠, 그게. 호모 파베르. 그렇죠. 근데 물건을 네. 보는 시선은 매우 이중적이야. 응? 너무나 필요한 물건, 도구하고도 뭐 마찬가지로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삶을 지탱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쩌다 한번 우리가 갖게 되는 거나 그다음에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일들에 필요한 물건들은 어쩌다 한번 그러니까 가끔 있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기존의 명품이라고 하는 건 그게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의 선택의 그 물건들을 너무 우상화시키거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평생 한두 번 입는 옷이나 한두 번 이게 듣는 백. 우리 삶에 무슨 경향이 있어? 이런 일종의 반발이기도 하죠. 네. 나는 그런 것보다 내 일상의 삶을 들여 내 일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하거든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그래서 그걸 알려주셨다니까요. 저한테 손톱깎이. 그게 왜 중요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말하면은 그 잘 깎이는 손톱깎이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난 그 부분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왜? 인간의 감각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는 신비한 수업에 프롤로그를 읽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선생님 그때 눈을 다지신 얘기를 처음에 막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굉장히 약간 무서운 마음도 막 들고 그랬었는데 어떠세요? 눈을 다치고 난 이후에 아름다움을 보는 어떤 느낌들이 좀 달라지신 거예요? 뭐 달라질 건 없죠. 근데 네. 좀 더 이제 명확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명확한 예, 기준. 예. 그다음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사례와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좀 달라진 변화인데 네. 어쨌든 엄청난 충격이었었어요. 근데 외국에서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경험이라는 게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솔직히. 뭐 다 마찬가지였을 텐데 네. 정말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셨던 거예요. 거짓말이 안 보여요.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질환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관한 게 된 부분들은 아무도 뭐 눈이 어떻게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상상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정말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더 절망적인 건 이제 실명한다고 모든 의사들이 진단을 내렸으니까 뭐 무슨 방법이 있었겠어요. 내가 이렇게 이제 장애를 딛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내 삶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으로까지 이제 바로 번지게 된 거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나는 뭐 어느 그럴 날, 리가 네. 없다는 인간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그리고 막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나 이런 식의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처음엔 다 이제 뭐 괴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부정하고 싶기도 하고, 원망도 하게 되고, 다 이런 과정은 똑같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이건 뭐 수술을 받고 의학적 어떤 그 뭐 조치를 다 이제 했어요. 그래서 회복이 되긴 했으나 지금 나한테는 장애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과 왼쪽이 보이는 게 달라요. 한쪽은 정상적으로 보이고 한쪽은 일그러져 보이는 이제 시선을 내가 갖게 된 거죠. 두 개가 겹치면 처음엔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그게. 근데 사실 사진 작가에게 눈이라는 네. 건 제가 거의 글을 못 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좀 똑같죠. 상상이 안 돼서. 근데도 어쨌든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잘 회복, 물론 장애를 가지게 됐다고 하셨긴 하지만 그래서 좀 요즘에 좀 힘든 분들도 많고 많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 뭐 왜냐하면 네. 나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눈에 이상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그나마 이 정도로 보이게 되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그전에는 내가 직접 들여다보고 뭘 해야 되는데 이제 멀리 떨어져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전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결국은 방식을 바꾸고 그다음에 대응의 방식, 대응의 내용들을 바꾸게 되면은 굉장히 대처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난 그게 희망이라고 봐요. 그래서 나와 비슷한 이제 그 체험을 했던 분이 있는데 네. 위암에 걸렸던 네, 선배분인데 어쨌든 위암 사학인데 기적적으로 이제 이 회복이 되신 거예요. 이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죽지만 않는다면 암 걸려볼만 하더라. 심지어. 예, 그 왜 그럴까? 전과 후가 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삶을 들여다보는 어떤 이 관점들이 혹은 또 다른 힘이 생긴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전 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눈 갈아 끼우면 돼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예? 그것이 나한테 주어진 어려움이 그다음에 어떤 절망이 그야말로 절대적 절망은 아니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동네 책방 예. 자주 다니세요? 자주는 못 네. 다니지만 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선호의 그 책방들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 좀 편식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여기는 개인적으로 아주 내 좋아하는 책방이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책방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매우 중요하다고 전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네. 필요한 만큼의 혹은 필요한 관심의 내용, 정보들을 약간 좀 친근하게 접근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있지만 항상 편리하진 않잖아요. 아 그럼요. 뭐 그것과 같은 네. 기능이라고 보는데 좀 더 이제 특화된 관심, 그다음에 내게 필요한 그러니까 적재적소였던 그 선택들을 도와주는 거라는 점에서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우선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짓누르지 않으니까. 네네. 아 여기가 그럼 서점인가 봐요. 이제 완전히 양옥집인데 그냥 2층? 그러니까 개인 주택을 개조를 했죠. 한번 들어가 봐요. 아 진짜네. 가보시죠. 마당에 있고. 그냥 옛날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도 있고. 해 들어가 봐요. 선생님 사진 잘 나오셨네요.
아, 여기 정말 여기 가정집 같다. 놀랄걸요? 와, 예쁘다. 되게 예쁘네요, 선생님. 완전이죠. 근데 여기 책은 없네요. 아, 기다려보세요. 네. 이제 주인장의 취향이 네. 이제 잘 묻어 있는 공간인데 벽의 색깔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쓰고 있는 그 색깔인데 그러네요. 저 녹색이 좀 독특하죠, 이게. 네. 채도가 좀 낮은.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내 전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요? 저기서. 저희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 LP판도 있고, 네. 되게 오래된 텔레비전도 있고. 아, 여기가 전시장이에요? 이게 전시장이에요. 와, 한번 들어가 봐요. 내 작업실의 컨셉을 그대로 이제 옮겨온 거예요. 재밌다. 선생님 안경. 안경 많으시구나. 안경 다 너무 예쁘다. 그 안경은 내가 이제 그동안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고. 네. 선생님 이 공간 안에서 네. 가장 의미 있는 물건이 어떤? 의미 있는 물건은 네. 역시 필기구죠. 맞아요. 만년필, 그다음에 뭐 연필, 뭐 이게 이제 내가 가장 즐겨 쓰는, 그다음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품인데, 근데 도구기도 하고. 예.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이 전시 기획이나 이런 위치 같은 건 선생님이랑 같이 해서 기획은 이건 저 여기 대표가 네. 하신 건데, 네. 이건 손쾌하게 내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약속한 듯이 나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이분이 다 기획한 거. 그렇구나. 예. 책방 되게 예뻐요. 근데 얼핏 보면 책방 안 같아요. 네, 저희가 네. 약간 그 컨셉으로 했어요. 저희가 책방을 기획할 때 여기 뭐지? 책방은 어디 있어요? 책방인 줄 알겠는데 없네? 라는 것을 처음 오신 원래? 손님들에게 느끼게 하려고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사실 네. 제가 10여 년 정도 다닌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 같이 있진 않았지만 거기 계셨던 선배님이세요. 그런데 또 같이 왕 선배.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지인들이 많이 겹쳐서 이것저것을 많이 뵙게 되는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 그러면 책은 어디에 있나요? 책은 네. 이제 걸어 내려가셔가지고 지하에 있는데요. 지하에. 사람들이 동굴에 내려가는 기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 약간 신비로운 공간이 딱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서 안 되시죠? 보시겠습니까? 책을 안내해 주세요. 네. 저희 주인분께서 저희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준님께 이게 되어 있고. 이쪽으로 보시는데 가야 좀 되는데. 조심해서 내려오시면 네네. 먼저. 진짜 조심해야겠네. 여긴 진짜 서점이네. 예술봐. 벌 서고 있습니다. 여긴 진짜. 네. 오늘의 주인공은 저렇게 벌을 섭니다. 근데 여기가 아무리 봐도 가정집 같은데 이렇게 일부러 지하에 이렇게 책방을 만드시고 이유가 저희가 있으세요? 이제 이 네. 건물이 50년 된 건물이거든요. 그렇죠. 네, 오래됐구나. 50년 돼서 네. 제가 여기 건물을 오게 된 거는 네. 저희가 약간 꿈꾸던 게 주택가에 약간 숨어져 있는 듯한 보물 같은 거를 발견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 약간 후미진 골목 안으로 이 장소를 정했고요. 외관이나 이런 벽돌이나 이런 것들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현관 앞에 오면 바닥에 대리석이 깔려 있는 산들 보고 너무 예쁘다 막 그러세요. 근데 그 50년 전에 깐 대리석이거든요. 지하 같은 경우에는 이 제가 원래 창고로 막 쓰던 거라서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에 이 공간을 무엇을 활용을 할까? 서점을 1층에 둘까? 지하에 둘까 하다가 그래도 조금
신비로움들을 사람들한테 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신비로움까지. 지하에 뒀어요. I want a little something more. Don't want the middle or the one before. 특별히 소개해 주시고 싶은 그런 서가가 있나요? 서가는 저희가 네. 이제 그 분야가 이게 네. 리빙 관련된 요리 관련된 책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행 관련된 책들이 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소소하게 이제 재미로 읽을 수 있는 에세이들이 있고 이렇게 시코너가 있는데요. 아, 이건 저희가- 시구나. 네, 매달 네. 2달에 한 번 정도씩 주제를 정해가지고 책을 네. 모아서 네. 그 비슷한 굿즈 같은 걸 같이 연결해가지고 아. 전시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오. 코너인데 한번 가볼까요? 네. 예. 아, 진짜네. 저기 약간 전시 공간 같다, 느낌이. 아, 오늘 이게 환경이구나, 엘리월 주제가. 1월의 주제는 환경이고요. 아, 다 아시겠지만 네. 2020에서 2030까지 지구를 저희가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저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중요한 시점이라서 저희가 네. 1, 2월의 주제는 환경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문과 신문을 저희가 환경 신문을 만들고 있어요. 아, 이거 직접 만든 네. 신문인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네. 가장 큰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네. 플라스틱이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걸 통해서 네. 30대 대상으로 만들고 있고요. 디자인 보세요. 아, 바다 쓰레기 진짜 문제. 이게 그 정말 심각하죠. 몇 년 전에 그 누구죠? 거북이가 아니었고 그 온갖 쓰레기를 막 먹어가지고 그거 저거 상징적인 사진 있었잖아요, 선생님. 그 큰 새 뭐지? 크리스 조던의 제일 큰 새 있잖아 왜? 가마우지? 아니야. 이세 네, 말씀하시는 이거 뭐. 거예요? 이거야.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이 새가 죽으면 결국은 우리도 살 수 없다는 건데 그럼요. 이렇게 상징적인 사진 참.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미래가 있는데 당장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후손들은 어떡하? 저희가 서점 오면 서점 주인분한테 꼭 추천책 받거든요. 아, 네. 아, 이 책에 네, 조선의 미식가들이라는 책입니다. 아, 네네. 이거는 그 조선 시대에 요리와 관련된 글들이 문서로 남아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15명의 미식가들 이야기를 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왜 제철에 제철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음식 먹고 있는 우리 음식의 메뉴들이 이렇게 됐었는 이렇게 바뀐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동치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좀 시원한 국물에 톡 쏘는 맛을 내면서 물을 시원하게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을 물에 그냥 담가서 시로 따뜻한 데에다 둬요. 그래서 무의 매운맛을 뺀 다음에 게를 썰어가지고 소금에 찍어 먹는 너무 신기하다. 재밌네. 그런 게 동치미더라고요. 시원하게 먹는 게 네. 아니라 아삭하게 네. 시원하게. 무의 제철 재료를 먹어야 되는데 나중에 더 먹을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개발한 거. 저장을 네, 더 오래 할 수 네. 있게끔.
앞으로 이 공간을 좀 어떻게 갖고 나가고 싶다 이런 뭐 생각이나 뭐 목표나 지금 저희가 환경 컨텐츠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실 초보 환경 운동가로 이제 저것들 만들면서 작은 실천부터 힘을 모아가지고 좀 우리의 지구를 주변부터 지키고 싶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싶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일, 뭐 공부 이런 스트레스를 조금 버리고 여기 와 있을 때 조금 쉼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더욱더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께서 이제 직접 여러분과 책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눌 텐데 우선 선생님께 먼저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광준입니다. 아마 처음 뵙는 분들이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해주셔야 내가 잘해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어떤 책인지 작가 선생님께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저 이제 최신간인데 내가 사랑한 공간들이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은 검색을 하면 다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몰라서 못 가는 데는 없을 거라고 봐요. 알지 못해서 못 가는 데는 없을 텐데 정말 좋은 공간들은 나름의 의미와 어떤 가치들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이제 쓰게 됐죠. 내가 이제 워낙 돌아다니는 직업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데를 다녀요. 그리고 내 개인적 호기심 때문에 관심의 대상, 좋다고 하는 곳, 그다음에 새로 생긴 어떤 특정한 공간들을 굉장히 가리지 않고 다녔던 편인데 그 중에 뭐 대표성이라고 여기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닐 거고 내 개인적 선별의 기준으로 선택을 한 20곳의 장소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묶은 책이죠. 북토크에 오신 독자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책 속의 구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선생님 예. 직접 음성으로 제가 직접 읽어볼까요? 풍월땅의 얘기입니다. 아, 네. 네. 풍월당 페이지 넘겨주세요, 여러분. 클래식 음반 매장은 비교하자면 사람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기차역과 같아요. 어떤 역은 수천, 수만 명이 드나들지만 몇 명에서 몇십 명만 드나드는 역도 있게 마련이지요. 그렇다고 그 역을 폐쇄하면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기차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역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기차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풍월당이란 기차역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잘 찾지도 않는 음반 가게를 계속 운영을 하느냐, 그다음에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음악을 왜 그렇게 고수하고 있느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잃어버린 많은 부분들을 아마 이분이 대변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만든 공간이 뭐 잘못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책을 읽고 궁금하셨던 점이라던가 아니면 평소에 윤광준 선생님한테 다양한 질문들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아볼 건데요. 어려운 거 얘기 물어보지 마세요. 그 책에 보니까 사진들을 다 스마트폰으로 찍으셨다고 했는데 사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혹시 좀 사진 잘 찍는 팁 같은 거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한마디로 수직 수평만 잘 맞추면 된다고 봐요. 그 자세히 보세요. 여기 찍은 이 책에 들어가는 사진 중에 기둥이 휘어져 있거나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예를 들어가지고 저 사물을 제대로 옮기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뜻이겠죠. 그게. 여러분의 카메라나 내 카메라랑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뜻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 사진 보면 왜 쓸데없이 이렇게 저 뭐야 멋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기울이고 막 휘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듯하게 접근을 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게 사진이다라고 이제 한다면, 근데 그건 모든 사진 찍기에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가 이제 또 두 번째 팁이죠. 또 다음 분도 질문 한번 해주시겠어요? 작가님께서 조화로움이라는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공감이 많이 됐는데요. 작가님께서 좋은 공간 그리고 아름다운 공간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공간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공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한마디로 환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삶이 바뀌는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도 되는 것 같은 공간이 있는 반면에, 이 공간 안에서 내가 굉장히 조심스럽거나 뭔가 나름의 뭘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공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공간의 힘이라고 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땐 그 공간에 무슨 사물이 놓여져 있는가, 그다음에 어떤 분위기를 내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아요. 그게. 자기 방 엉망인 사람들이 많잖아. 왜? 하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방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매우 짜임새있게 뭔가 정리정돈하고 뭐 이렇게 갖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차이라는 거죠, 그게.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쓰다란 방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거꾸로 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흔적이 담기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다라고 이퀄로 봐도 난 별로 틀리지 않는다고 봐요. 다른 분 또 질문 받아볼까요?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하시잖아요.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아트워커신데 혹시 뭐 일을 하시는 중에 슬럼프 같은 거 없으셨는지, 혹시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인간은 슬럼프가 90%예요. 항상 침체돼 있어. 그 뭐 잘 되고 기분 좋고 잘 될 때가 별로 없다고 난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슬럼프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어낸 상태이기 쉽다라는 게 내 생각이거든요. 내가 이제 좋아하는 이 정경화 선생님이 계신데, 하루라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감이 떨어져요. 그 감이 떨어지는 걸 다시 내가 원하는 상태까지 올리는데 10배의 노력이 더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끔찍해가지고 난 차라리 매일 하는 게 나아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 연습을 게을리하는 사람한테는 매일이 슬럼프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슬럼프라고 하는 건 의식의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게. 그리고 그 대부분 사람들의 슬럼프는 되게 자기가 지어낸 감상이기 쉽다라고 난 봐요. 내가 발견한 슬럼프를 극복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응? 귀찮지 나도. 그다음에 하기 싫지. 근데 그걸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긴다는 걸 아니까 그건 나름의 이제 대비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윤광희 선생님 굉장히 다독가실 텐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네.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 부탁드릴게요. 이 첫 번째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책은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인데요. 풀리지 않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의문이, 그러니까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확 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도대체 다 물어보자. 인간이 뭐지? 나란 무엇이지? 이런 이제 근원적 질문을 갖고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유전자가 다 만든 짓이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인간 본성에 대한 의문을 가장 근원적 과학적 사실로 이렇게 설명을 해줬던 아주 참 놀라운 그 저술이었어요. 이게 안 보이던 눈이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밝아진 듯한 느낌이 드는 책이 바로 이 책이기도 합니다. 또 한 거는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인데요.
한 인간이 자유를 갈망하나 자유를 어떻게 쟁취하고 자유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스스로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인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한 것이죠. 그게. 그래서 이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거나 관심 갖는 사람들은 두 종류라고 봐요. 정말 할 개연성이 있거나 그렇게 살 개연성이 있거나 전혀 할 수 없지만 꿈이라도 꿔볼까라고 보는 사람 뭐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다고 봐요. 그게. 어쨌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내 주변의 친구들이 이 책 한 권이 갖고 있는 무게를 다 실감을 하고 살죠. 그게. 그리고 이 그리스인 조르바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그냥 로망 같은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독자분들 직접 만나 뵈니까 어떠세요, 선생님? 항상 좋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만난다는 즐거움이라는 게 여전하죠. 그리고 내 꿈이 하나 있는데 그 꿈이 뭐냐면 아주 멋진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멋진 아저씨라고 하는 말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저씨들은 한때는 멋있었으나 왜 이렇게 점점 멋이 없어지는지 모르겠다는 게 내 개인적인 아쉬움이었어요. 이게. 그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하죠. 그래서 정말 머무르지 않는 침체되고 퇴보하지 않는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뭐 이런 말이기도 하죠. 네. 저 이렇게 중정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잠깐만, 나 사진 한번 찍어. 네. 뭔가 이렇게 영감이 딱 올라오고. 네, 벌써 이쁘잖아요.